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,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겁니다. 이게 뭐 최근 정치 토론에서도 나왔다고 할 정도로 요즘 꽤 뜨거운 주제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죠.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름은 코인이지만 사실은 뭐랄까 가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디지털 화폐 개념 이렇게 봐야 할까요? 그렇죠. 그게 핵심입니다. 왜 이게 나왔냐면, 다들 아시는 비트코인 같은 기존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하루에도 몇십 %씩 오른 일이니까. 네. 그러니까 이걸로 뭐 물건값을 치르거나 가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죠. 그래서 이제 1코인이 딱 1달러 이런 식으로 특정 자산 가치에 고정돼서 안정적인 가치를 갖도록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. 아하, 교환 수단으로서의 실용성을 높인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USDT나 USDC 이게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네요. 근데 이 둘을 둘러싼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요. 어떤 부분이요? 예를 들어 뭐 최근 정치 토론에서 USDC만 자금 동결이 가능해서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제공해 주신 자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. 아, 네, 그 부분. 그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사실은요, 자료를 보면 USDT든 USDC든 둘 다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양쪽 다 뭐 규제 당국 요청이나 아니면 자체 판단으로 특정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, 정책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둘 다 가능하다는 거군요. 네, 오히려 실제 동결 사례는 USDT 쪽이 더 많았다는 보고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동결 가능해서 더 안전하다. 이건 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차이는 뭔가요? 중요한 차이는 역시 투명성입니다. 투명성. USDC는 처음부터 우리는 규제를 잘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담보자산을 주로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고 매달 회계법인 통해서 감사받고 그 결과도 공개하고요. 아, 공개를 하는군요. 네. 반면에 USDT는 예전에 그 담보자산 구성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고 감사 정보 공개도 좀 제한적이에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나 규제 리스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동결이 되냐 안 되냐보다는 그 밑에 받쳐주는 자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고 검증되느냐 이게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죠.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뭐 편리한 디지털 달러 이걸 넘어서 미국 경제하고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은 와, 이건 정말 눈길이 가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네. 우리가 예를 들어 1달러짜리 USDC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보죠. 그럼 발행사는 그 1달러를 받아서 뭘 할까요? 갖고 있더나.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겠죠. 주로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거요. 아, 국채요? 네,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구조인 거예요. 와,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. 그렇죠. 예전에는 뭐 각 나라 중앙은행이나 큰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주로 사줬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. 이게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관리하고 또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예상치 못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야,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. 이게 과연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. 자료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일단 이론적으로만 보면요.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 네. 근데 자료는 아주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제약을 딱 지적하고 있어요. 그게 뭔가요? 바로 한국의 외환관리법입니다. 아, 외환관리법? 네, 현재 우리 원화는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쓰이거나 다른 나라 돈으로 쉽게 바꾸는데 제약이 꽤 많잖아요. 그렇죠. 자본이동 통제가 있으니까요. 네, 원화를 뭐 해외로 가져가서 쓰거나 해외에서 원화로 바로 결제하거나 이게 거의 안 되죠. USDT나 USDC가 국제적인 결제망에서 힘을 갖는 건 그 기반인 달러가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인데 원화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현재 법체계 아래서는 그 쓰임새가 거의 국내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이야기군요. 맞습니다. 해외 송금이나 결제, 이런 국경 간 거래에서 USDT나 USDC처럼 쓰이기는 어렵다는 게 자료의 핵심 분석입니다. 해외 사용이 어렵다기는 사실상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결국 이게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원화 자체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외환 시스템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.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 혁신인 동시에 각 나라의 통화 정책이나 국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봐야 하는 존재군요. 네, 맞습니다.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역시 뭐 기술 발전 속도보다는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더 크게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기술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적, 경제적 환경이 받쳐줘야 하는 거죠.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스테이블 코인,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
만약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외환관리법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변화가 먼저 필요할까요? 그리고 그런 변화가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